네, 여의도에서 왔습니다. 오늘도 네 분의 시선으로 시정을 준비하고 계획해 보겠습니다. 함께할 분들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이 시간에 늘 나와주시는 김민수 대표, 염승환 차장 그리고 길건우 연구원. 오늘 화상 전화 연결은 강원도로 가보겠습니다. 엄수종 PB입니다. 네 분 모두 안녕하세요. 네, 전일이제 국내 증시를 보면은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기관의 이렇게 좀 대결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연말 시장의 특징들이 고스란히 드러나기는 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남다른 이슈로 시장을 볼 텐데 어떤 이슈인지 이슈 먼저 만나볼게요. 네, 여의도에서 왔습니다. 길어지는 집코, 미디어 수혜주가 필요하다입니다. 지금 집에 머무는 시간이 다들 길어지고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또 시장에서 미디어 콘텐츠 관련주들도 좋았는데 오늘 이와 관련해서 이제 집코 수혜주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느 분이 픽해온 이슈일까요? 네, 오늘 이슈를 골라오신 분은 길건우 연구원이었습니다. 길건우 연구원 요즘 집에서 넷플릭스 많이 보시나 봐요. 넷플릭스를 보게 되더라고요. 네. 그 넷플릭스가 싸요. 네, 그다음에 볼 게 많습니다. 이게 요금제 보니까 프리미엄 요금제가 이제 제가 돈을 내지는 않는데 14,500원 내면 저도 제가 돈을 안 내고 사촌 동생 거 빌려보고 대부분 있어요. 그렇게 쓰고 계시잖아요. 그거 4명이서 쓰는데 1인당으로 따지면 3,600원이거든요. 근데 네. 일반적으로 저희가 영화 하나 구매해서 보려고 하면 돈 10,000원 지불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일주일밖에 못 보고 소장용 하면 돈 더 내야 되고. 근데 여러 가지를 보면 그냥 집에 가서 리모컨을 딱 잡는 순간 넷플릭스를 누르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저희가 방금 전에 이제 방송하기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스위트홈. 네. 네, 기가 막히다고. 이 글로벌 1일 랭킹 4위까지 올라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과거에는 저희가 이제 동영상을 다른 걸로 영화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옛날 거 오래된 거 이런 게 많았는데 인기 있는 것도 정말 많습니다. 그다음에 신규 개봉하는 것들도 많아서 정말 많아질 것 같고요. 내년이 되면 이제 글로벌 OTT 업체들이 한국에 더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디즈니 플러스 들어올 것 같고 애플 TV 플러스도 이제 내년에 이제 준비를 거의 대부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OTT 업체 간의 경쟁이나 협업이 굉장히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때 직접적인 수혜를 본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콘텐츠 제작자가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OTT 업체가 들어오게 되면은 우선은 이제 콘텐츠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K 드라마나 K 영화 요즘에 넷플릭스 오리지널도 마찬가지고 이걸 가지고 아시아 시장을 공략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혜는 아마 더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예상되고 있고 수치상으로 보더라도 스튜디오 드래곤이랑 제이 컨텐트리가 올해 한 7편 드라마 동시 방영을 했고요. 한 2편에서 3편 정도 오리지널을 방영을 했는데 전체 제작 물량에 비하면 한 3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OTT 업체들의 추가 판권을 계약을 한다던가 하는 것들은 앞으로 많이 열려 있다라는 게 보여지고 있고 그다음에 집콕뿐만이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대부분 보면 요즘에는 OTT 시청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내년이 되면 이제 5G가 어떻게 됐든 조금씩 확장되다 보면은 동영상 수요는 충분히 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 시장에서 한한령 제재 이후로 대부분 판권 자체가 넘어가지를 않았는데 3분기 때도 스튜디오 드래곤이 이제 판권을 많지는 않지만 2편 정도 넘기면서 일정 부분 이익상으로 매출이 인식이 되기도 했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제 중국 시장까지 뚫린다라고 하면 콘텐츠 제작사 입장에서는 충분히 수혜를 더 볼 수밖에 없고 요즘 최근 들어서는 이제 극장 개봉과 OTT 개봉을 동시에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면 심지어 극장 개봉을 미루고요. OTT만 개봉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서 이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자체는 앞으로도 쭉 갈 수밖에 없고 최대 수혜주는 아마 컨텐츠 제작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미디어 콘텐츠 관련주들의 또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미디어 콘텐츠 관련주 시장에서 필요하다라고 길건우 연구원이 오늘 이슈로 좀 뽑아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집콕을 하는 동안 이 미디어 콘텐츠 관련주를 봐야 하는 건지 아니면 또 볼만한 수혜주들 더 있는 건지 나머지 분들과 의견 확인을 하고 더 자세한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여의도에서 왔습니다. 오늘 이슈는 길어지는 집콕, 미디어 수혜주가 필요하다였습니다. 다른 분들의 의견 확인해 볼게요. 네, 염승환 차장은 집콕 속에서 홈코노미 시장을 보라라고 오늘 한 줄 의견을 주셨고요. 김민수 대표는 집콕 수혜주로 음식료, 가전, 인테리어주를 꼽아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엄수정 PB의 한 줄 평은
신선식품 관련주였습니다. 홈코노미라고 하면 염승환 차장님, 뭐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보는 거, 자는 거 등등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네, 뭐 집에서 다 경제 생활을 하는 거죠. 이제 집에서 이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사실 올해 그래서 이제 그쪽과 관련된 산업이 엄청나게 컸는데 네. 이게 꼭 뭐 그 언택트 때문만은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구조적으로 내년에도 계속 성장이 이어질 것 같아서 좀 계속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대표적으로 세 개 좀 꼽고 있습니다. 가구라든가 렌탈 또 HMR 가정간편식 이 시장 계속 내년에도 좀 좋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 뭐 이 집콕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 있을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그걸 떠나서라도 이쪽 시장 자체는 좀 계속 커질 수가 있다. 첫 번째로 이제 가구 같은 경우는 일단 아무래도 이제 집에 있다 보니까 저도 이제 집에 있는 시간이 좀 뭐 특히 주말에는 거의 안 나가다 보니까 자꾸 이제 그 가구를 좀 바꾸고 싶어지더라고요. 좀 네. 그런 욕구가 좀 생기긴 하는데 그래서 또 소파도 한번 바꿨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집 안에 있다 보면 당연히 이제 눈이 좀 가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오래된 가구라든가 네. 가전제품을 교체를 하는데 더 편안한 소파에 눕고 네, 싶고. 그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흐름들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좀 보고 있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년도에 또 주택 공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건설주에도 좀 긍정적이지만 당연히 이쪽 이제 건자재 시장에도 상당한 좀 호재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택 공급이 좀 확대가 좀 되면서 가구 수요는 좀 구조적으로 좀 계속 늘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보고 있고, 네. 두 번째 렌탈 시장은 뭐 아시겠지만 계속 생활가전이라 그러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정수기라든가 뭐 공기청정기라든가 이제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진공청소기, 매트리스 또 거기다 의류, 뭐 드레스라 그러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생활가전 용품들이 이쪽이 어떻게 보면 렌탈 비즈니스가 계속 커지고 있는데 이쪽은 사실 그 코로나19 터지기 전부터도 계속 성장을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이제 코로나19 또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더 가속 성장을 보였고, 그리고 어차피 렌탈 비즈니스라는 것 자체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1, 2인 가구가 이렇게 좀 트렌드화 되면서 가전제품을 또 직접 사는 수요도 물론 있지만 이런 생활 가전들을 렌탈하는 게 오히려 또 간편하기 때문에 또 관리하기가 너무나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조적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마지막으로 HMI 이제 가전 간편식은 역시나 이제 일본을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일본의 1인 가구 비중이 좀 급격히 늘어났는데 한국도 이제 그 추세를 좀 이어가고 있고, 결국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집에 있다 보니까 가전 간편식을 이제 맛보지 않았던 분들까지도 이제는 맛을 보게 됐는데 이게 맛도 좋아요. 맛도 좋고 에어프라이기 하나만 있으면. 그죠. 네. 그리고 일단 간편하니까 맞아요. 무엇보다 간편하고 네. 근데 맛이 없다면 또 사람들이 안 먹게 되겠죠. 근데 맛도 너무나 좋다 보니까 이 시장 자체는 사실 뭐 백신이 나와서 우리가 이제 밖으로 나간다고 해서 시장이 꺾일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홈코노미 시장은 앞으로도 뭐 이런 백신이다, 우리가 경제가 정상화되는 거랑 관계없이 꾸준하게 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 이제 밖에 자유롭게 못 나가서 많은 분들이 또 우울함을 느끼시겠지만 염 차장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또 집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김민수 대표님도 오늘 뭐 대표적인 섹터들 위주로 좀 꼽으신 것 같네요. 네, 네. 집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겹습니다. 예, 나가고 싶어 네. 죽겠습니다. 맞아요. 네, 그런데 또 미디어 관련된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네. 제가 보기엔 또 하나 변화가 나오는 게 혹시 쿠플릭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 그건 뭐예요? 네, 쿠팡과 넷플릭스가 합쳐진 건데요. 이제 또 로켓 배송과 OTT가 합쳐지게 되면 2,900원만 내면 됩니다. 저만 몰랐네요. 아, 다들 예. 아시는 눈치네요. 꼭 PPL 같습니다. 네, 저 쿠팡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네네. 네, 근데 이런 쪽으로 나오게 되면 또 하나 OTT 쪽에 큰 변화가 나올 수 있겠다는 쪽에서 쿠팡이 많이 크는구나 이런 생각은 잠깐 했고요. 네. 근데 일단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계속 이어지면서 뭐 아직 코로나 확진자 수가 정점은 아니다라고 더 확산될 수 있다라고는 얘기는 하지만은 일단 시장 분위기는 어느 정도 정점에서 더 이상 모멘텀을 가져가지 않는 분위기도 좀 크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는 일단 너무 여기에 올인하거나 대응하는 전략을 강하게 짜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경기 민감주 쪽으로 계속 움직이는 분위기 쪽에 더 포인트를 맞추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잠깐 해보고 있고요. 네. 그중에서 그래도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는 원자재 가격들의 상승세와 함께 움직이는 변화를 그대로 이어지게 되면 가격 상승 요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에 따른 실적 기대감은 내년에 나올 수 있겠다는 쪽에서 음식료 업종
선별적으로는 잘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뭐 엄수정 PB도 신선식품 쪽을 꼽아주셨는데 최근에 뭐 신선식품 관련주들, 뭐 식품 관련주들이 생각보다는 조금 엉덩이가 무거운 것 같긴 하더라고요, 엄수정 PB. 예, 네. 일단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장기에 된다면은 수혜를 받을 업종으로서는 신선식품 쪽을 주목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뭐 코로나 이후에 쇼핑 형태는 온라인이 더욱 늘어난 것은 사실이고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쇼핑 격차가 작년 7월에 비해서 올해 11월에는 딱 1.5배로 확대됐어요.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된 건데 자세히 살펴보면 코로나 이후에 소비 증가 1위가 음식 배달이고 2위가 신선식품이었어요. 그리고 통계에 따르면 식품 구입하는 장소가 1위가 대형 마트였는데 이게 1위를 뺏겼고요. 현재 줄어들었고 온라인 쇼핑의 비중이 늘어났는데 그럼 집에서 삼시세끼 모두 먹는 날이 점차 많아지고 언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인터넷으로 식자재를 구입하는 빈도가 늘어남에 따라서 식자재 배송업체들이 수요가 좀 예상이 되는데 근데 내가 직접 가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더라도 소비자는 신선한 식자재를 받고 싶은 게 당연한 욕구인데 이처럼 신선 배송업체들이 마켓컬리나 신세계, 오아시스 등이 새벽업체 배송들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매출 추이를 더욱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새벽 배송 시장이 사실 마켓컬리나 신세계, 쿠팡, 오아시스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격전지인데 만약에 집콕이 장기화된다면 이 업종 자체가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더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주목을 해봐야 된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업종과 섹터 위주로 보시는지 저희가 쭉 한번 얘기를 들어봤고 구체적으로 이제 종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길건우 연구원, 뭐 저도 스위트홈 볼 때 이제 눈 모양과 함께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는 저도 로고를 계속 보긴 했거든요. 맞아요. 스튜디오 드래곤이 그럼 오늘 좀 탑픽일까요? 네, 저는 1등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스튜디오 드래곤으로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이제 다른 것보다는 컨텐츠 제작자 중에서는 제작사 중에서는 뭐 절대 강자라고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양질의 컨텐츠가 우선은 있어야지 이게 많다고 좋은 건 아니거든요. 양질의 컨텐츠가 많아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스위트홈 자체가 조금 좋은 수치가 뭐냐면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인기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향후 다른 걸 컨텐츠를 제작을 했을 때 조금 유리한 협상에서 유리한 자리를 선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되고 있고 앞에서 이제 또 그 중국에서 이제 만약에 한한령이 해제되게 되면 수혜를 많이 볼 거라고 했는데 내년 상반기쯤에 중국향, OTT향 오리지널 컨텐츠 2편 제작하고 있거든요. 이게 만약에 뚫리고 좀 인기가 많다라고 하면 나머지 편수에 대해서도 충분히 좋은 위치를 선점할 수 있을 거라고 보이고 리포트에 보니까 이런 제목도 있더라고요. 한 편당 10억씩만 받아도 1,600억이라고. 네, 실질적으로는 아마 매출이 내년에는 많이 올라갈 것 같아서 스튜디오 드래곤이 뭐 고가이긴 하지만 앞으로도 충분히 더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제 염 차장님 종목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데 예전에 특징주 저희가 할 때 소개해 주셨던 종목이 또 A스토리인데 기억하시죠, 차장님? 네. 네, 이렇게까지 잘 갈 줄은 아셨어요? 몰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2021년 상반기에 좀 질주할 줄 알았는데 먼저 갔네요. 예, 좀 생각보다 몇 달 네. 빨리 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8월로 기억하거든요. 8월인가 9월달에 그때 저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생각보다 이쪽 그 OTT 시장이 지각 변동이 좀 빨리 일어나고 거기다가 결국 이제 스위트홈이 좀 대박까지 나면서 네. 이 관련된 중소기업들이 그냥 불을 좀 생각보다 일찍 뿜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키워드로는 가구 렌탈 HMR 시장인데 좀 관련주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뭐 너무 좀 뻔한 기업들이지만 그래도 역시 이제 아까 길건우 위원님 말씀대로 역시 업종 대표주 하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하고 네. 한샘 뭐 역시 가구 쪽에서는 한샘 또 인테리어 쪽도 좋지만 리하우스라는 이제 리모델링 시장을 지금 잠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좋은 퍼포먼스 기대가 되고 코웨이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국내 생활가전 1등 업체로 계속해서 안정적인 매출 좀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주가도 굉장히 저렴해졌습니다. 그동안 주가가 못 올라서 상대적으로 가격 매력까지 가지고 있고 역시 CJ 제일제당이고 그 이쪽 HMR 쪽에서 뭐 국내
국내 독보적 1위고요. 거기다 이제 미국 시장에서까지도 좀 히트 상품을 좀 많이 개발해서 좀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매출 증가가 예상되고 무엇보다 또 내년에 보셔야 될 포인트가 사료 첨가제 시장입니다. 이게 이제 중국에서 지금 시장이 좀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CJ 제일제당의 좀 내년도의 주가 흐름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은 오늘 어떤 종목 소개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네, 뻔한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다시 봐야 될 종목 중에 하나가 이마트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주말에 마트를 갔더니 계산하는 데만 10분 걸렸습니다. 맞아요. 줄이 어마어마하죠. 네, 아마 산책을 마트로 나오시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다 보니까 기술적으로도 이 정도면은 살 자리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또 두 번째로는 음식료 종목들 쭉 보다 보니까 샘표 식품이 물론 최근에 주가는 좀 오르긴 했는데 실적이 분기 실적과 함께 변하는 게 상당히 의미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중국하고 미국 법인이 있는데 네. 미국 쪽에서 실적이 상당히 잘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화 나오게 되면은 재평가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테이펙스라는 회사인데 저희가 잘 아는 랩 있죠. 음식물 싸는 랩 쪽에 배달 포장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수요가 늘어나는데 포인트는 여기가 아니라 전자재료 쪽에 대한 어떤 강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오히려 계속 지켜봐야 될 종목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김민수 대표님도 세 가지의 종목을 또 소개해 주셨고 마지막으로 엄수중 PB는 어떤 종목 눈여겨보고 계세요? 네, 제가 말씀드린 종목은 지어소프트인데요. 네. 본래 IT 서비스 업체지만 제가 주목하는 것은 지분 80%를 가지고 있는 오아시스고요. 사실 저도 1등 좋아하는데 마켓컬리나 쿠팡이 비상장사라서 좀 추천할 수 없는 점이 있지만 오아시스는 또 오아시스만의 차별점이 있고요. 유기농 식품 판매점으로 업계에서는 좀 후발주자지만 온라인 매출이 급속도로 증가를 함에 따라서 매출 기준으로는 신세계랑 마켓컬리 이어서 3위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시장이 적자를 내는 회사가 대부분인데 이 오아시스 같은 경우에는 영세하지만 유일하게 흑자를 내는 기업입니다. 효율적으로 물류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폐기물은 오프라인 매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다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폐기물이 0%대 기조로 계속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흑자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좀 가능해 보이고요. 그리고 올해 가입자 기준으로 작년 대비 딱 2배 증가한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보이는데 마켓컬리나 쿠팡처럼 공격적인 마케팅이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입소문만으로 고성장을 좀 보여주고 있고 최근 카카오가 50억 지분 투자를 들어왔는데 이 점 또 매력적으로 좀 보이고요. 그래서 지어소프트를 집콕 수혜주로 좀 한 종목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집콕이 길어지고 있는데 뭐 저처럼 넷플릭스 보시기도 하고 또 이렇게 좋은 종목 찾으면서 주식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각자의 방법으로 또 집에서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분 말씀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